시행만 수조 원, 수많은 가정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택제도, 전세가 언제부턴가 사기의 온상이 되어버렸죠. 오늘 바로 이 조작된 가격 하나가 어떻게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렸는지 그 속을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돈 몇 푼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한 가족이 평생 모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말 그대로 붕괴 직전의 주택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먼저 전세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전세는 세입자가 매달 월세를 내는 대신에 집값의 한 50에서 80% 정도 되는 아주 큰 목돈을 보증금으로 집주인에게 맡기는 방식입니다. 물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 보증금은 전액 돌려받아야 하는 거고요. 한국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이 사기가 대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해부해보고요. 그 다음엔 이걸 막으려던 규제가 어떻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는지 그 아이러니를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진짜 본질이 과연 사람인지 가격인지 파헤쳐본 뒤에 기술이 어떻게 뇌물받지 않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무너진 시스템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는지까지 쭉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파트, 사기의 해부학입니다. 업감정이라는 이 생소한 단어가 어떻게 이 모든 위기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부터 보시죠. 5건 중 1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 5건 중 1건이 바로 이 조작된 감정평가, 즉 업감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비율이죠. 이 사기 수법이 아주 교묘합니다. 자, 보세요. 먼저 나쁜 마음을 먹은 집주인이 부패한 감정평가사랑 짜고 치는 겁니다. 그럼 이 평가사는 실제 가치보다 집값을 훨씬 높게 부풀려서 가짜 감정평가사를 만들어주죠. 이걸 바로 업감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풀려진 가격을 근거로 집주인은 시장가보다 훨씬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결국 세입자가 낸 보증금은 집의 진짜 가치를 훌쩍 넘어버려서 이건 처음부터 손실이 확정된 게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표에 있는 데이터가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자료를 보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전체의 2.5%밖에 안 돼요. 정말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사고가 터진 비율을 보면 무려 9.9%를 차지합니다. 가입 비중에 비해 사고율이 4배나 높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업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규제의 잘못된 방향. 때로는 병을 고치려던 약이 병보다 더 독이 될 수도 있죠. 정부도 당연히 이 사기를 막고 싶었겠죠.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감정평가 기준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바꿨습니다. 의도는 정말 좋았는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낳고 말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65.3%. HUG의 새롭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 때문에 멀쩡한 주택에 대한 예비 감정평가 신청 3건 중 2건이 그냥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요, 아무 문제 없는 주택들의 가치를 실제 시장 가격보다 20에서 30%나 낮게 평가해 버렸어요. 아니, 사기꾼 잡으려다가 애꿎은 정상적인 시장까지 얼어붙게 만든 거죠. 결국 흑자부도라는 참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재정적으로는 건실하고 분명히 가치 있는 자산을 가진 회사인데 갑작스런 규제 변화 때문에 당장 현금이 돌지 않아서 파산하는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좋은 집을 공급하던 착한 임대사업자들이 하루아침에 파산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문제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가격입니다. 리스크의 진짜 뿌리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죠. 자,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세 사기는 근본적으로 집주인의 신용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부정확한 집값, 즉 부동산 가격의 문제입니다. 물론 데이터를 보면 사기꾼 집주인들 신용 점수 평균이 591점이에요. 일반 집주인 908점에 비하면 형편없죠. 세금 체납률도 압도적으로 높고요. 이것만 보면 신용 나쁜 집주인이 문제네 라고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집주인의 신용정보요? 본인 동의가 있어야 볼 수 있고 결정적으로 사고가 터진 다음에야 점수가 떨어지는 한참 늦는 사후 지표입니다. 심지어 바지사장 같은 사람 내세우면 그냥 뚫리죠?
그런데 정확한 가치 평가는 어떨까요? 공개된 시장 데이터를 쓰니까 언제든 확인 가능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선행 지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돈으로 매수할 수는 있어도 수학 공식을 매수하기는 훨씬 더 어렵죠. 리스크의 진짜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격에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뇌물받지 않는 감정평가사. 드디어 기술 기반의 해결책을 만나보시죠. 그 해결책이 바로 이 자동 가치 산정 모형 ABM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가격을 예측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편견이나 외부 압력 없이 아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모든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의 기준 가격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아주 명쾌합니다. ABM 시스템을 도입했더니 가격이 부풀려지는 과대평가, 즉 업감정 발생률이 기존 방식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기술이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이렇게 정확한 가치 평가가 가져오는 효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연간 3천에서 5천 건의 사기를 막을 수 있고요. 금융 리스크는 최대 1조 1천억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설명 가능한 AI 기술을 써서 왜 이 가격이 나왔는지 그 근거를 투명하게 다 보여주고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서 조작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시스템 고치기. 이제 단순히 가격 하나를 제시하는 걸 넘어서 리스크를 통제하는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건 3단계로 이루어진 리스크 방어 시스템인데요. 1단계 렌즈는 개인이 계약하려는 집 하나하나의 위험도를 현미경처럼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이 집 안전한가?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거죠. 2단계 볼트는 은행이나 보증사가 가진 수천, 수만 개의 자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금고처럼 관리하면서 위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우리 회사의 전체 포트폴리오는 안전한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레이더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시장 전체를 감시하면서 다음 위기가 어디서 터질지 그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해냅니다. 말 그대로 다음 위기는 어디서 올 것인가 이걸 예측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기는 막으면서 동시에 과도한 규제 때문에 꽁꽁 얼어붙었던 시장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습니다. 결국 모두를 위한 건강한 시장이 다시 복원되는 거죠. 사기꾼은 정확하게 걸러내고 선량한 사업자는 보호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완벽한 시스템이 탄생하는 겁니다. 과거의 시스템은 사람 사이의 신뢰에 의존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속일 수 없는 수학적 증거에 의존합니다. 과연 기술은 사람이 무너뜨린 이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